10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치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조 간부를 사찰하고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김태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노조 가입 공무원 수와 가입률 추이, 현황 분석 항목이 눈에 띕니다. 문건은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회피적 행태를 보임이라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노 법원본부를 표방하는 한 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위의 문건은 노사관계의 근원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불법 관행 해소 조치 적극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조와의 공작이라는 것이 전공노 법원본부의 주장입니다. 실제 양승태 사법부는 전공노 법원본부 이름으로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전공노 법원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심의관 명의 권고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노조 간부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전공노 법원본부의 주장입니다. 제가 그 노동조합 사찰 문건 작성 당시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사찰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사법부 관료조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 법원노조는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차장, 정모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 5명입니다. 법원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어 검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법원본부에 대하여 가해진 불법적 사찰 및 와해 공작에 대하여 강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곳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원에서 사찰과 노조와의 공작 등 믿기 힘든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 법원노조의 주장입니다. 법원노조의 오늘 고소고발로 법원은 이제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이어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강제 철거 현장 하면 폭력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같은 험악한 분위기부터 떠오르는데요. 이 같은 폭력적인 강제 철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서초동 서울변호에서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하고 대안은 뭐가 있는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보복 폭행이 맞물리면서 큰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촌 궁중족발 강제 집행 현장입니다. 덩치 큰 철거 반원들이 누군가를 강제로 드러냅니다. 살려주세요! 저거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만듭시다! 이 과정에 여성 한 명은 이가 부러졌고 철거에 저항하던 세입자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는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법원 집행관과 경찰은 뒷짐만 지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 집행 현장에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지면 또 가슴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강제 철거 현장에서의 이주민들이 곧 다가올 추운 날씨, 겨울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 곧 다가올 거로 생각됩니다. 철거 현장에서 이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경비업체를 빙자한 이른바 철거 용역이 강제 집행 현장에 동원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 4년 8개월간 강제집행 관련 경비업체 허가 취소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477건으로 사흘에 하나꼴로 경비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철거폭력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철거폭력이 무색하게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제재할 법 제도는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터를 지켜내기 위한 조금 인권적인 뒷받침, 입법적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발제를 맡은 공대호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은 인도집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주체, 유형력 행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유형력 행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 철거가 민사 문제여서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만큼 인권 침해 등 위법한 인도 집행이 이뤄질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개선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라든지 감시를 통해서 건물주나 토지주가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명도 소송에서 이겨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에 나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처럼 대놓고 만연한 철거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어제가 제70주년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군대가 있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두 가지를 꼽자면 행군과 구보 아닐까 합니다. 아침 6시 기상 점호 시간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했던 경험. 군복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이 구보라는 단어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구보입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구보가라는 대한민국의 군가입니다. 발맞춰 뛰어간다. 우리는 모처 도하소리 착착착 승리를 위해. 군복무를 했든 안 했든 구보라는 말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대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조금 경보 비슷한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구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일상생활에선 잘 안 쓰지만 그 뜻은 대부분 아는 익숙한 군대용어 구보. 이 구보라는 단어는 우리 법전에도 정식으로 올라와 있는 용어입니다. 국군의 예식을 정하고 있는 군예식령 제9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8번째 항목인 전령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구보 중에 있을 때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창군 이후 70년간 써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스며든 단어 구보. 그러나 이 구보라는 단어는 한자로 몰 구자와 발 족자를 쓰는 카케하시라고 발음되는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입니다. 카케하시는 뛰어가기 혹은 말을 달리게 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학계에선 구한말, 제국주의로 향해 가던 일본 황군을 본뜬 신시 군대가 도입되면서 제식훈련 등과 함께 구보라는 단어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원이나 출처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자면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것들과 같이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구한말에 이러한 훈련 방법으로 도입된 용어가 아닐까. 구한말에 들어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립한 후에도 일본 육사나 만주군 출신들이 군 수뇌부를 장악하며 이 일본식 군대용어 구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고참, 시건장치 등의 일본식 표현과 함께 구보도 순화대상 용어에 포함됐지만 정작 고쳐지진 않고 있습니다. 구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이미 장병 병영생활 언어순화 지침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구보라는 거는 이제 달리기로 순화를 한다 그런 내용이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캠페인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려면 엄정한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군의 신념부터 바꾸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다를지 지켜보겠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성범죄 실태와 수사와 재판 실제는 어떨까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협 올해의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성범죄 전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과 달리 푸근하면서도 앳돼 보이는 얼굴의 조현주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탁자 가운데 놓인 지난달 17일 받은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 상패가 눈에 띕니다. 수상 소감을 묻자 받을 땐 몰랐는데 수상 후 축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얼떨떨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상 받을 때 뭐 특별히 대단한지 잘 모르고 정말 주시니까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되게 연락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일단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변협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건 조현주 변호사가 처음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좀 낯선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 시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 변호인과 달리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받아주는 제도이고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를 지정해줘야 되는 성범죄는 야한 여성에게 특별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조현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고정관념에 의한 성폭력은 뭐 어두운 밤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흉악범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훨씬 더 많고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희롱 성폭력이 대표적이라는 게 조현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상성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나 신고가 어렵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자체도 늦어진다던가 피해자분들은 내 피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하고 되게 많이 절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해 여성을 꽃뱀 취급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도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말입니다.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신고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다들 주변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이런 압력이 들어간다던가. 조현주 변호사는 아무리 가벼워도 성폭력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식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후엔 바로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제기라면 처음에 그때부터 불만을 제기했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돼서 이미 피해가 심해졌을 때는 오히려 제대로 의사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전도사를 자처하며 대한변협 강의 등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현주 변호사.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학생들 성교육도 좀 더 현실적인 부분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정자와 난자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제일 좋은 건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변호사가 된 후 곧바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 올해 5년 차. 한 해 평균 담당하는 사건은 190건 정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입니다. 그 바쁨이 고스란히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게 조현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변호사로서 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 국선 변호사 하면서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만 참여하는 형사재판 국선 변호인과 달리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피해자 심신 안정 등 업무가 훨씬 과중합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 6월 안 그래도 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를 절반가량 슬그머니 깎았습니다. 기댈 곳 없는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변호사 개인의 헌신이나 소명에만 맡겨둬야 하는 건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과 태도가 아쉽기만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선고 중간 이 전 대통령 모습은 생중계가 안 돼 입장 퇴장 모습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영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오늘 최종 확정했습니다.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12일 법무부, 22일 감사원, 25일 대검찰청, 29일 종합감사 순서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